EPC가 뭐예요? EPC 산업, 플랜트 산업이란 표현들을 간혹 들어보셨을 텐데 궁금해하셨던 분들을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다 보시고 나면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중간에 생소한 용어가 나오면 건너뛰면서 문장 내용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반인들 중에 건설 산업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EPC 산업에 대해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EPC란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을 조합한 단어로 설계, 구매, 시공의 과정을 통해 특정 산업 설비를 지어서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산업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통상적으로 현업에서 이러한 산업 설비를 플랜트라 하고 발주자를 발주처라고 부릅니다. 플랜트 산업을 EPC 산업과 동일한 용어로 취급하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1. EPC 용어의 이해. 여기서 발주자란 특정 플랜트, 예를 들어 정유공장 같은 설비를 지어 거기서 생산되는 각종 오일을 시장에 공급하기를 원하는 회사를 지칭합니다. 발주자가 원하는 형태의 설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모로 어떤 원천 기술을 활용해서 공장을 지을 것인지를 정하고 그 정해진 결과에 따라 공장을 완성해 줄 계약자가 필요한데 이를 EPC 회사라고 부릅니다. 설계를 통해 도면을 완성하고 필요한 기기를 구매하고 공장이 지어질 위치에 기기들을 설치, 즉 시공을 해서 공장을 완성시켜주는 이러한 EPC 산업에 우리나라의 주요 건설회사들이 참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공장이 지어지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 기본 설계, 피드, 그리고 계약자 선정. 발주자는 운영하고 싶은 공장에 대해 완공 이후의 시장 판도까지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와 구체적인 적용 기술까지 고려한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을 실시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위해 필요한 설계를 개념 설계라고 부릅니다. 경제성이 입증되고 공장 규모와 적용 기술이 정해지면 그 규모에 맞게 공장을 구성할 각종 설비에 대한 기본 설계를 전문 회사에 맡기게 됩니다. 이 기본 설계를 피드, 풀어서 말하면 프런트 엔드 엔지니어링 앤 디자인, 이를 피드라고 부르는데 간단히 말해서 공장 운영에 필요한 장치들, 즉 기계, 배관, 계기 등의 사양을 결정해서 EPC사가 그 결과를 받아서 설계, 구매,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려주는 정도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피드를 특허 기술을 보유한 라이센서사가 수행하는 기본 설계인 베이식 디자인과 EPC사가 수행하는 상세 설계인 디테일 엔지니어링을 이어주는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인 설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드는 EPC 산업과는 별도의 산업군으로 분류될 정도로 중요한 분야인데 여기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피드가 완성되면 발주자는 피드에서 만들어진 도면과 스펙, 여기서 스펙은 공장 건설에 대한 세부 지침과 절차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담은 입찰 안내서를 배부하고 EPC사들이 해당 사업에 입찰하도록 안내합니다. 입찰 안내서는 흔히 ITB라고 부르며 인비테이션 투 비드의 약어입니다. 입찰 안내서를 접수한 EPC사는 피드 내용에 적합하게 설계, 구매, 시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세부 자료, 즉 설계 내역, 구매 내역, 시공 내역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절차서 등과 함께 얼마에 이 공장을 지어주겠다는 내용의 입찰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발주자는 여러 EPC사가 제출한 입찰 내용을 검토 후 가장 적합한 회사를 계약자로 낙찰합니다. 발주처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적 결함이 없다면 제일 저가로 입찰한 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3. 설계와 구매 단계. 계약자로 선정된 회사가 발주자와 함께 계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본 사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약서 서명일과 사업 착수일은 분명히 구분되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사업이 착수되면 우선 계약자는 발주자로부터 넘겨받은 피드 성과품을 검토하여 각종 설계문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이를 상세 설계라고 부릅니다. 이 설계 과정에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도면은 물론 각종 설계 계산서나 공장 운영에 적용되는 로직, 공장 운전 매뉴얼, 공장에 들어가는 설비들을 구매하기 위한 구매 사양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런 설계 과정과 병행하여 구매 사양서가 작성되면 구매 업무가 시작됩니다.
사양서에 맞는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받아 적합한 업체를 결정하고 기기 제작을 해당 업체에 맡기게 됩니다. 이런 제작 전문 회사를 특별히 벤더라고 부릅니다. 벤더가 정해지면 EPC사는 해당 벤더로부터 만들어지는 설계 자료를 접수하여 이를 검토 및 승인해 줌으로써 기기 제작이 본격화됩니다. 그 후 제작의 여러 단계별로 EPC사는 제작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기기가 배로 선적되어 공장이 지어질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기기의 운송은 육로, 해상, 항공 등 여러 가지 경로를 이용 가능하지만 운송 비용과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단거리 육로 운송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원거리 운송은 가격 측면을 고려해서 해상 운송을 택합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장 건설에 필요한 기기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공장 종류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공장 내의 제품 제조 공정을 따라가 보면 감이 잡힙니다. 원재료가 완제품이 되는 과정에서의 이동 경로인 배관들, 배관 중간에 재료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각종 밸브들, 그 재료들의 성상을 분리 및 보관하거나 재료의 특정한 물리적, 화학적 변형이나 변화를 주기 위한 각종 기계들, 즉 압력용기, 단순 보관용기, 펌프, 압축기, 분리기, 증류기, 열교환기, 반응기 등과 이들 기계를 돌리기 위해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들, 제어 신호나 온도, 압력, 유량, 수면 레벨 등 측정값을 전달하는 장치들, 전기나 제어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각종 케이블 등 다양한 기기 및 자재가 포함됩니다. 이들 기기와 자재를 묶어서 기자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시공 단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 시공 단계. 설계가 진행되고 거기에 적합한 기기까지 제작해서 해당 기자재들이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공을 해야 합니다. 시공, 즉 건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준비는 매우 복잡해서 설계와 구매가 진행되는 중간에 매우 이른 시간부터 공장이 지어질 현장에서는 준비가 시작됩니다. 우선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현지에 머물면서 시공의 전 과정을 진행하게 될 사람들이 사용할 사무실과 숙소 준비에서부터 공장 부지의 지질 조사, 현지국 항구에서 현장까지 기기 이송 경로 서베이 등이 이루어져 EPC 단계 중 시단계라고 해서 E와 P가 끝나가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설계 도면도 나오고 그에 맞는 기자재도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면 시공을 직접 맡아서 해줄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시공 협력회사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70, 80년대 중동 건설붐이 일었던 시기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직접 뛰어들어 피땀 흘리면서 외화를 벌었던 그 시공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EPC 회사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개장 등 각 공종별로 전문 시공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 업무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협력사는 현지 노동력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고용된 노동자와 함께 시공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동원해서 시공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자재에는 EPC사가 벤더를 통해 구매한 기자재도 포함되지만 시공을 위해 시공협력사가 직접 조달하는 시공잡자재도 포함됩니다. EPC사는 시공협력사의 시공 업무를 속속들이 관리 감독함으로써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공관리의 노하우가 집적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므로 여기서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 시운전, 시운전, 상업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 예비 시운전, 시운전, 상업운전. 지금까지 설명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설계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시공 도면에 맞게 벤더로부터 구매한 기기를 공장 부지에 건설함으로써 공장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공장의 시공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예비 시운전이라고 하여 공장의 시운전에 앞서 다양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예비 시운전에는 설치한 배관 내부의 청소 작업, 설치된 기기의 개별 동작 테스트, 각종 제어 장치의 제어 테스트 등이 포함됩니다. 기기 중에는 펌프와 같이 전기가 필요한 기계가 있으므로 각 기계에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도 예비 시운전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각 기기별로 테스트를 마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에서 물건이
제대로 생산될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공장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단계별로 테스트 삼아 운전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시운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시운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마쳤다면 이제 플랜트는 발주자인 공장 운영자에게 넘어가고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6. 그 밖의 이야기와 관련 업계 정보. 이러한 설계, 구매, 시공, 예비 시운전, 시운전 과정에서 EPC사는 설계 전문회사나 벤더, 시공 협력사와의 업무 조율을 통해 각 단계별 성과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런 과정을 거쳐 발주자가 원하는 공장을 일괄 도급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EPC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런 업무를 주 업역으로 하는 회사를 EPC 회사라고 부릅니다. 앞서 설명하진 않았지만 설계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나 특정 기술의 설계 노하우를 가진 전문회사에게 설계 업무 일부를 맡기기도 합니다. 7. 관련 산업 이야기. 앞서 설명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EPC 산업이라는 것이 공장 건설에 필요한 정해진 규모와 공장 운영 관련 특정 라이센스 기술을 바탕으로 적정한 가격에 공장을 지어주고 마진을 남기는 산업입니다. 최근에는 점점 중국이나 인도 등의 후발 EPC 업체에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EPC 사업을 수주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EP, 즉 설계와 구매에 집중하고 C, 즉 시공은 별도 회사에 따로 떼어주고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만 하는 형태로 EPC 사업 구도를 변모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형태를 CM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또한 EPC 사업 비중을 축소하고 대신 앞서 설명한 피드 분야나 설명에서 빠졌지만 EPC의 전 과정에서 발주처를 대신하여 감리를 해주는 업역인 PMC, 즉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설턴시의 비중을 높이려는 시도를 미국, 유럽 등의 선진 EPC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EPC 회사들도 점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업역의 변화를 시도해가는 것이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수주산업인 EPC 분야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조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EPC 산업에 대해 일반인들이 읽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 취업준비생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EPC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